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네요. 어, 제가 그 많은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 거의 한 1분 안에 나오는 질문이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되게 답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또 어, 조심스러운 그런 답변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말씀 드려서는 죄송하지만은 그 처음에 했던 한마디를 되게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주택이라는 것이 뭐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평당 얼마예요? 라는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모처에 저희들이 36평형 주택을 시공을 했는데,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당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은 기초 토목공사 별도고, 콘크리트 매트 이런 것들이 별도고, 상하수도 인입이나 정화조 내용들은 다 별도입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비용도 별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꼭 한번 말씀드리는 게 부가세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종합건설사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나는 부가세를 못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은 그런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이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그런 말들을 몇 번이나 반복을 했는데도 왜 얼마라고 얘기 안 해놓고 지금 이게 얼마가 됐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택공사 비용 외에 이런 비용들은 별도고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상한 말씀하시고 뭐 속였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주택 시공하면서 건축주분들 저희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에 하나 치면은 뭐 자재 물량하고 다 나옵니다. 가격 다 나오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함부로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뭐 얼마 드느냐, 평당 얼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두 개 정도 파트로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기초공사 부분, 콘크리트 매트도 쳐야 되고, 뭐 정화조도 심어야 되고, 물론 이제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우폐수관이 바로 직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돈이 많이 안 들죠.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인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마다 비용이 다 틀립니다. 상수도를 바로 옆에서 끌어올 수 있으면 돈 얼마 안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현장을 가보면은 아주 멀리서 끌어와야 되는 경우들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은 미리 속단을 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콘크리트 매트야 사실은 요즘 비용이 뻔하잖아요. 뭐 평당 한 70만 원, 80만 원 요 선에서 해결되는 거니까 1층 바닥 평수 곱하기 그걸 하시면 비용은 금방 상출이 됩니다. 왜 주택의 시공 비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냐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의 폭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제 벽체들이 저희들이 쭉 있지만은 벽체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뭐 목재 들어가는 양이 틀리고 단열재 들어가는 양이 틀리니까 벽체가 두꺼워지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벽체나 지붕의 두께에 따라서 비용이 변하고요. 외장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멘트 사이딩도 있고 세라믹 사이딩도 있고 징크도 있고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는 그 뒤에 부분에 있는데, 저희들이 직수입하는, 북유럽에서 직수입하는 약기스기 타나목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통업자들한테 마진을 줄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직수입을 하는 겁니다. 뭐 세종에 저희들이 시공하는 주택에 저 약기스기 타나목이 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곧 지을 주택 중에 용인에도 저 약기스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외장재에 따라서 이 가격이 틀려지는데, 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30평짜리 주택이다. 그러면은 외장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5평 정도 그 외부에
면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장재 물량을 거기에 따라 산출하는데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이 외장재 물량이 또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 많은 분들이 층고 높은 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외장재 물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작년이었죠. 주택 예산 비용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과정에서 층고는 한없이 높여 창호는 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놓고 그런 설계를 본인이 원하셨으면서도 왜 비용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틀리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아시고 주택 시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고 내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편백으로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자작나무로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역시도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이거 역시도 내부 구조에 따라서 마감을 해야 되는 내장 마감을 해야 되는 물량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장 마감재는 예를 들어서 편백을 하겠다. 그것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의 주택이다. 그러면은 건축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죠. 싱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샘 거 쓰고 아니면 한샘 비품인데 한샘 마크만 없지만은 한샘하고 똑같은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를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이렇게 견적을 내놨죠. 작은 거를. 그런데 막상 싱크대 고를 때 저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씀하셔서 건축자재백화점을 가면은 이태리지어 고르세요. 가격은 뭐 천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왜 이걸 안 해주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억지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욕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대림 제품을 쓰는데 뭐 세면대, 변기 이런 세부 견적까지 저희들은 다 내드립니다. 그 견적 안에서는 어떤 제품을 골라도 저희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견적은 30만 원 내놨는데 세면대 이태리째 200만 원 시공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견적서를 보여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견적을 냈었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냈는데 지금 고르신 제품은 평당 제품 가격이 6배, 7배가 넘습니다. 이거는 시공해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차액을 부담하시든지 아니면 원래 저희들이 원했던 스펙으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견적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공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타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붙박이장 어떤 분은 방방마다 거실마다 붙박이장 다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붙박이장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설계 도면에 붙박이장을 표시를 하죠. 그런데 그거 없는 것까지 다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웬만한 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이 4개였다가 20개가 돼버리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장도 처음에는 심플하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거로 해놨는데 이쪽도 해주고 저쪽도 해주고 저쪽 측면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 때문에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으시면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백화점이 아니라도 다른 데 문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질문은 조금 이제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많은 옵션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공하는 스펙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당 이 정도 나오고 주택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문제는 뭐 창호라든지 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싼 제품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중상 이상은 다 쓰죠. 그래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은 주택을 저희들이 좋게 짓고 싶고 예쁘게 짓고 싶지 싸게 보이게 짓고 싶진 않죠. 그래서 뭐 그래야지 저희들이 영상도 찍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집은
저희들이 살 집이 아니고 건축주님께서 사실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개개인 선호도가 다 틀리니까요.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패시브하우스를 지었는데 벽은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붕이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분이 주택을 시공할 때 대출이 딱 막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 뭐 7,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인테리어 마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대출이 막혔으니까 급조를 영통을 해서 하시니까 이게 돈이 조금 예산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체만 이렇게 편백으로 마감을 하고 지붕까지는 하질 않았어요. 천정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은 주택백화점 저 새끼들 미친 것들 아니냐, 어떻게 옆에다가는 편백으로 마감을 하고 천정은 편백으로 마감을 안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인테리어가 이랬냐, 쌍욕들을 해대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말도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쓸데없는 경쟁 업체들의 댓글들이 많아서 유튜브에서는 저희들이 댓글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댓글 답변 드리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애로점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면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주택을 시공해드리고 비용 받는 수준으로 시공을 해드리는 거죠. 뭐 그게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비용을 산출을 하시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 그 건축 비용 외에도 기초공사 비용, 건축 인허가 비용, 뭐 이 부가세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에서 벗어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했어요. 사장님 저 가진 돈 요거밖에 없어요. 몇 평으로 지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수를 조금만 줄이세요. 어느 정도 줄이면 되겠습니까? 두세 평만 줄이세요.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은 수월합니다. 대신 사장님 완전 럭셔리한 주택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외장은 이거로 마감, 내장은 이거로 마감, 욕실은 뭐로 마감, 싱크대는 뭘 쓰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에 영상을 좀 더 찍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그렇게 출장을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